경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,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임대차법이라는 게 보증금하고 이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 돈, 정말 소중한 뭐 목숨 같은 돈 아닙니까? 그게 뭐 1,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데, 그 돈을 이제 나중에 안전하게 받아가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자체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. 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, 그 다음에 이런 게 판단되는데, 일단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지금 현재 등기부상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뭐 근저당 뭐 한 개, 두 개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,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거는 다 설명을 해준다.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세가 10억인데 지금 현재 근저당은 얼마 잡혀 있으니까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 다음 후순위가 됩니다. 요 정도까지 다 설명을 듣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그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있는 순위에 그 다음 후순위다. 이게 우선 변제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걸 받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. 인도, 전입신고, 확정일자. 요까지 세 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. 예. 이걸 안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보호 안 해줍니다. 예. 그러니까 아예 전입신고도 안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 버리면 나중에 경매 들어갔다. 내가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주인법이 생기면서 그 법 내면에 보면 무조건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첫 번째가 뭐냐? 그 요건을 맞춰서 해라. 이걸 해야지 내가 보호를 해준다. 그 세 가지. 이게 되게 중요하고,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배당 순위가 되는 거예요. 아까 우선 변제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, 최우선은 다르죠. 뭐냐면, 우선 변제권은 순위입니다. 그러니까 1순위 근저당, 2순위 뭐, 내 들어간 임대차 보증금, 이런 식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아버리면 순위가 만들어지죠. 근데 사회적 약자, 돈이 좀 없는 분들을 상대로 이 사람들은 좀 보호해줘야 된다 해서 나라에서 정한 거죠. 기존 1순위 근저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보다 먼저 받게 됐건. 그래서 최우선 변제. 서울 기준으로 보면 지금 1억 6,500만 원 이하일 때 5,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세 가지였죠. 해게 인도, 전입신고, 확정일자였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인도하고 전입신고만 해도 최우선 변제는 가능합니다.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것도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. 나라에서 그냥 주지는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똑같이 최우선 변제도 배당 요구 신청 한 3개월 기간 내에 안 하면 안 줍니다. 지역이 제가 있는 데가 경남인데, 경남 지역에 제가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 경남도회라고 있어요. 거기서 제가 임대차 상담을 합니다.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중개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러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러면 대부분 갱신 관련해서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. 이게 헷갈려요. 왜 헷갈리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끝나잖아요.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연장 얘기가 나오잖아요. 이거는 연장을 할까 안 할까?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협의. 이제 두 사람 간에 임대인 임차인 간에. 두 번째가 이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그걸 묵시적 갱신이라 하거든요. 그래 되면 또 어떻게 되고. 그 다음에 세 번째, 이게 이제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요건이죠.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가 이제 지금 제일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전문가들도 좀 헷갈려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왜 헷갈리냐면 기간이 좀 헷갈려요. 그러니까 주임법은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 2년이에요. 1년 해도 2년이고요. 그런데 상임법은 또 1년이에요. 그러니까 이 기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. 똑같이 안 해놨어요, 이 법을. 이거예요. 우리 그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러면 월세를 안 줬을 때 주인이 그러면 주택은 몇 년, 상가는 몇 년 틀리거든요. 그럼 주택은 두 번만 안 줘도 돼요. 근데 상가는 세 번 안 줘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주택일까 상가일까? 우리도 전문가 입장에서도 한 번씩 계속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헷갈리는 거예요.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임차인이 나 할 거야 했는데 너는 안 돼. 왜?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월세를 연체했기 때문에. 그러면 이게 그 계약 해지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계약 해지는 이겁니다. 두 번이잖아요. 두 번인데 다 채워져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다. 그러면은 두 번
안 하게 되면 200이죠. 200만 원이 딱 정확하게 연체가 돼야 돼요. 근데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알아요. 일부러 10만 원을 딱 줘. 190만 원이 돼요. 하지 못해요. 근데 아까 그 계약갱신요금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. 그러니까 딱 횟수 1번, 1번, 2번 했다. 그러면 이 사람은 거절할 수 있어요. 이거 차이입니다. 두 가지가.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서로 이렇게 좀 흐트러 놔가지고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. 자,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, 최초에 그 우리가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요금권이 생기게 된 게 배경입니다. 그러니까 상가에서 먼저 생겨버렸거든요. 2002년도에. 그때는 5년이었어요. 예, 그게 이제 중간에 바뀌었는데, 10년으로. 이게 또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참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임대인이 갑이었는데, 요즘에는 임대인도 갑지를 못합니다. 왜냐면 뭐 법적으로 나가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. 그럼 결국에는 월세만 잘 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월세를 또 안 주면 안 되잖아요. 예, 잘 주고 뭐 별 무리 없으면 10년까지 가고 법적으로 대단한 권한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거죠.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대요.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 10년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최초부터 계약할 때부터 10년입니다.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중간에 이제 묵시적이라든지 이제 아무 말 없이 가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.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는 계약 안 했으니까 포함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별도로 계산을 해버려요.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이거를 편법으로 내 와이프로 명의를 바꿔버려요. 이것도 10년 연장 똑같습니다. 그 안에 다 들어가요. 예, 그 부분들. 예, 무조건,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가가 간단합니다. 주택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, 주택은 한 번만 딱 할 수 있거든요. 이래 딱 사용권이. 언제든, 예, 지금 쓸 수도 있고, 다음에 쓸 수도 있고, 미래에 쓸 수 있어요. 근데 상가는 자기가 쓸 수 있다기보다는 그 기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. 딱 법적으로 딱 정해놨어요.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이니까. 예, 그러면 말 없이 가도 10년 가고, 중간에 주인이 뭐 얘기해도 계약서 쓰면서 또 10년 가는 거고, 뭐 그런 의미입니다. 예. 2년이고요. 기존에 우리가 보면 임대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, 아까 2년입니다. 그러면 2 플러스 2 해가지고 총 4년은 주인의 동의 없이, 예, 주인이 뭐라 하든 나가라. 뭐 할 수 없다. 이게 이제 지금 법적으로, 예, 임차인의 권한입니다.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고 지금 어떤 지금 사회적 그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법이 이게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안 만들어졌어요. 좀 부실해요. 예, 허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그 소송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문제 생기냐면 주인이 거절하는 거, 예, 내가 살겠다. 그럼 그로 인해서 보면 법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실거주 하겠다 해놓고 안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임대한 경우만 문제를 제기해요.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가능합니다. 매매는 없어요. 희한하게 그 매매라는 단어를 안 넣었어요. 법조문에. 그럼 매매를 해도 된단 말입니까? 그것도 안 돼요. 왜? 유권 해석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국토부나 그 유권 해석이 임대도 매매에 포함된다. 이렇게 자기들 유권 해석을 해버렸거든요. 판례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, 그러면 그 법조문에 없는데,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실거주 한다 해놓고 자기가 들어가지고 팔아버리면,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떤 문제 생기냐면, 집주인도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? 결국에 또 소송 가요. 가면은 이제 이게 헌법상으로 또 넘어가거든요. 우리 헌법에 보면은 자기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제1등의 권한 아닙니까?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자유의 나라예요. 근데 그거를 법으로 또 지금 금지를 시키잖아요.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? 못 팔게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이 판례들이 있을 겁니다. 재판들이. 예, 분명히 이 부분을 건드려서 결국에는 조만간에 판례가 나오지 않을까, 제 생각에는. 헌법상의 권리를 우리 침해를 못 하거든요. 내 소유권인데.